톡 쏘는 장난감!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맥주 카스와 함께하는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입니다. 제 옆에는 장은상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지난주에는 사실 뭐 대선도 있었고 그쵸. 또 이제 현충일도 있었고 네. 하다 보니까 원래도 주에 4번밖에 못 빼는데 그러니까요. 2번밖에 또 못 뺐어요. 근데 그 사이에 야구가 멈췄냐? 또 그게 아니거든요. 잘 되더라고. 잘 되더라고요. 진짜 잘 되더라고. 배 아프게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야구판만 너무 잘 돼요. KBO만 잘 되는 것 같아. 어쨌든 네. 지금 이제 KBO 리그는 순위 싸움은 뭐 워낙에도 치열하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또 이슈들로 가득가득한 또 한 주를 또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뭐 날씨도 더워지고 있는 와중에 이 KBO의 뜨거운 열기 또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저희 또 오프닝부터 이런저런 이야기 같이 나눠보면서 같이 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아빠님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신 것 같지? 진짜로 오랜만에 왔기 때문입니다. 왜 오랜만에 온 것 같다면 오랜만에 왔기 맞아, 때문이다. 맞아. 네, 저희가 목요일날 방송했으니까 지금 금, 토, 일, 월 쉬고 지금 거의 뭐 닷새 만에. 이 정도면 거의 주간 방송이죠. 야, 너무 우리가 오래됐다. 매일매일 거의 네. 매일 하는 게 장점인데. 그러니까요. 이 정도면 오래 못 뺀 거지. 아,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또 잊지 않고 또 찾아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또 장은상 기자님 또 오랜만이시라고 또 아유, 돌비슈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비슈님. 장은상 기자님께서는 이 브런치에서는 굉장히 또 오랜만이지만 또 여기저기 또 종횡무진 활약 많이 하고 계시니까 간혹 비칩니다. 여기 나오신 김에 어디 나오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아, 팬이 많으셔 진짜로. 아니요. 저 이제 브런치에 사실 그런 게 있어요. 네. 회사에도 저희가 이제 어쨌든 뭐 전문 방송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회사에다가 이제 그런 외부 활동 보고서를 냅니다. 아, 그죠. 근데 그 외부 활동 보고서를 유일하게 내고 있는 건 지금 브런치가 유일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이제 고정적인 게 없으니까. 아. 근데 이제 정기적 출연하는 방송이 회사가 이제 연초에 한번 그걸 내라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내가 그게 뭐가 있나? 내가 생각해봤는데 물론 브런치도 나는 네. 한 3주 혹은 4주에 간혹 선택받는 그렇기는 사람이지만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브런치 정도면 내가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출연한다고 해야 되지 정기적으로, 않을까 예. 싶어서 이제 항상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이제 KBO 공식 방송 그거 나가고 그쵸. 뭐 그 정도 하고 이제 뭐 두리주와 우리 아프리카에서 하는 거 진행하고 그 정도죠. 네. 그래. 어쨌든 진짜 이 저희 브런치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여기저기 또 장은상 기자님 나오시면은 또 댓글을 통해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이청님께서도 장 기자님 오셔서 좋아요 받고 시작합니다. 이런 얘기 또 해주셨고. 고맙습니다. 그래요.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쨌든 저희가 요 지난주에 있었었던 경기 이야기는 또 좀 가름을 하고 네. 이 트레이드 관련된 또 썰들이 지금 돌고 뜨거워요. 있어가지고 그쵸? 뜨겁습니다. 요거 관련해서도 저희가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심이 어디냐? 바로 한화이글스거든요. 그러니까요. 한화이글스가 외야 수비 보강을 위해서 주전급 중견수를 노리는 트레이드를 물밑에서 또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플로리얼의 수비 불안 그리고 외야 전반의 약점이 지금 우승 도전의 걸림돌로 떠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4개 구단 이상의 트레이드를 타진을 했고 플로리얼의 또 포지션 조정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플로리얼 선수가 뭐 중견수 돼서 이제 사실 데려온 선수인데 수비적인 측면에 있어서 불안한 장면이 또 분명히 있었다는 건 여러분들께서 또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화이글스가 트레이드를 원한다고 했을 때 가장 걸림돌이라고 한다면 상대팀에서 누구죠 하는 게 뻔할 수밖에 사실 없거든요. 그렇죠. 뭐 한화가 뭐 이제 외야에 대한 전력 보강 이것을 얘기하고 시장에서 구한지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꽤 됐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매우 근접했다가 이제 안 된 계약도 상당히 좀 많이 쌓였고 근데 뭐 안 된 건 어쨌든 결과가 안 된 거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한데 그 이후로도 관심을 계속 보여온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뭐 트레이드 이런 소문은 저는 일단 알지 못하는 거였어요. 저는 알지 못하는 거여서 뭐 이래저래 좀 알아봤는데 일단 뭐 물밑 협상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카드를 구체적으로 주고받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사가 되는 각도가 나오면 저도 이런 게 뭔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나 보다라고 할 텐데 저는 최근에 확인한 거에서는 그 정도로 잘 성사되는 단계까지 간 트레이드는 하나발로는 못 들었거든요. 다만 빠그라진 건 있지. 빠그라진 건 있는데 그 선수가 굉장히 잘하는 중견수긴 하죠. 네. 근데 중견수만 보는 선수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 안 됐으니까 뭐 안 된 걸로 말하자면은 뭐 수없이 많지만 그런 걸로 봤을 때 한화가 계속 외야에 대한
욕심을 내고 있는 건 맞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사실 한화 이글스 외야 보강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뭐 지난 스토브리그 때도 계속 주구장창 또 말씀드렸던 그렇죠. 부분이기는 한데 이게 KBO 리그에서 트레이드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도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단일 리그이기도 하고 또 이게 부메랑이 또 바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점, 거기에다가 지금 한화 이글스에서 이 상대 팀들이 원하는 자원들은 대부분 진짜 유망주 투수들이기 때문에 네네. 이게 만약에 가서 터진다고 했을 때 이 어떤 그 이야기를 또 들을 것이냐에 대한 얘기들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네. 달라는 카드가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알 정도인데 그 현직에 있는 분들은 그 어느 정도겠습니까? 그쵸. 실제로 듣는 정보나 이런 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왜 처음에 다들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가 어디 뭐 트레이드를 이런 거에 비유해서 좀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동남아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네. 이제 거기서 이제 바가지 상인들과 거래를 하잖아요. 그렇죠. 대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동이다. 네. 그러면 우리는 얼마를 부르죠? 50만 50만 동을 일단 50만 동을 먼저 시작해야지. 던지죠. 네. 50만 동을 던져야 거기서 그래 우리가 서로 카드가 세게 붙었는데 안 되다 보니까 협상점에서 만나자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상대편에서 어마어마한 카드들을 던집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가 뭐 외야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걸 아니까.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그냥 결의 자체가 잘 성립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 팀에서도 이거를 테이블에 올려도 되는 선수인지 아닌지를 좀 각을 좀 잘 재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은 뭐 진짜 유망주 1라운드 유망주 더 해버리면은 아야 그러면 우린 못하지 이런 얘기가 나와버리는 게 그렇죠. 지금 한화 이글스의 또 협상 테이블 과정인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듭니다. 고에스님이 베트남 100만 동이면 10만 동 불러야 돼. 아 그래요? 그 정도 제가 아직 모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를 많이 못 나가봐서 예, 제가 아직 네. 부족하네요. 근데 이런 의견들도 있기는 합니다. 이번 시즌 한국 야구 역사상 최고치라 구단에서도 손해보는 장사 안 합니다. 트레이 터너님이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또 밑에 라인하이트님께서는 이런 의견도 있으세요. 어차피 손해봐야 트레이드 되는 거예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긴 하죠. 절실한 쪽이 물론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너무 밸런스가 깨져버리면 야 이 트레이드 왜 했어? 그리고 이게 트레이드해서 온 선수가 큰 도움이 된다면 안 아까울 수 있겠지만 이게 또 트레이드라는 게 생각보다 또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이 솔직히 좀 있었잖아요 최근에. 상당히 많죠. 예.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당장에는 즉시 효과가 아닌데 한 2년 3년 뒤에 잘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트레이드를 하는 주체는 뭐 단장들이고 실무자들은 다 이제 어쨌든 팀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인데 2, 3년 뒤에 성과가 나올 거를 생각하면서 당장 트레이드하는 자원들은 생각보다 KBO 리그에서는 거의 없거든요. 없죠. 당장 좀 봐야죠. 네. 뭐 하나로 예를 들면 뭐 이진영 선수랑 지금 한승혁 선수가 너무 잘해주고 있지만 그때 당시 당장 트레이드하고 나서 시즌 초반에 이제 김도현 선수가 굉장히 기아에서 잘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거 봐라 그치. 트레이드 막 이렇게 얘기 나올 때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 그런 걸 보면은 KBO 리그에서는 큼지막한 트레이드를 당장에 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라인하이트님이 뭐 LG도 2023년 우승했던 시즌에 손해보고 최원태 데리고 온 거죠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제가 이제 이름을 또 뚜렷하게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영입했을 때 사실은 그 선수가 우승에 지대한 기여를 했다. 보낸 선수 안 아까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에 간 선수가 그 팀에서 완전 주축이 돼서 잘하는 경우에는 두고두고 좀 이게 배가 아플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다. 또 LG랑은 저는 또 하나가 지금 승부 조금 다르다고 보는 게 LG는 23년에 그런 1위나 이런 거에 대한 우승 각도나 이런 게 그래도 어느 정도 각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좀 유력한 편이었죠. 하나는 지금 어쨌든 저는 뭐 하나 팬분들한테 좀 송구스럽지만 2위 싸움도 굉장히 힘겹게 하고 있는 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확실한 전력의 어떤 우위로 지금 순위 싸움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봐서 예, 투수력이나 이런 게 물론 잘 돌아간 건 있지만 그래서 그 정도의 승부수를 던질 타이밍인가라고 하는 거에는 저는 조금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우승 도전을 위한 결단을 내리느냐 아니면 또 이제 미래 전력을 또 보호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 한화 이글스 같은 경우는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당장 올해만 야구할 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좀 더 미래를 보고 젊은 투수들 좀 지켜가는 와중에 이 타선 문제는 뭐 어떻게 좀 이 해결을 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 김성욱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욱 선수가 이제 NC를 떠나서 이제 SSG에 합류를 하게 됐는데 김성욱 선수 정도도
품을 수 없었을까라는 이제 의견들은 충분히 또 하나 팬들 여러분 입장에서는 나올 수 있는 이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뭐 하나 안에서는 이제 그런 반응이죠. 김성욱 선수가 이제 FA 시장에서 불과 뭐 지난 FA 시장이었잖아요. 맞죠, 네. 거기서 생각보다 이제 수요가 이런 게 많이 없어서 어쨌든 계약을 이제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계약은 못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당시에도 좀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구단 중에 하나는 SSG하고 하나였어요. 근데 다만 그 정도의 적극적인 자세나 제의나 이런 건 없었던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SSG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도 실제적으로 조금 더 무빙은 하나보다 더 적극적인 팀이긴 했거든요. 아하. 근데 결국에는 계약을 하지 못했고 그렇죠. NC가 잔류를 시켰고 이후에 트레이드가 이루어졌는데 그런 걸로 봐서는 조금 더 SSG가 김성욱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었던 거 아니냐. 하나는 뭐 그 정도의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길 못하지만 아예 김성욱 선수의 평가 절하하는 거 아닙니다. 네네. 다만 에버리지나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더 확실한 카드를 이제 원하는 상황이었는데 김성욱 선수가 그 정도의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자원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적극성은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박미연님 말씀처럼 주전 중견수를 줄 팀이 어디 있어요? 그만큼 하나도 주전을 줘야 혹은 이제 뭐 특급 유망주를 줘야 이게 트레이드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내주셨는데 뭐 맞습니다. 지금 이제 KBO 리그 이 상황에서는 사실 외야수가 있다고 해서 내줄 수 있는 자원들은 뭐 제사 외야수부터가 네. 아닐까 이제 생각이 네, 좀 네, 들어요. 이 선수 진짜 괜찮은데 이 팀은 외야가 빵빵해서 자리를 못 잡고 있네 혹은 기회를 못 받고 있네 이런 선수들이 좀 카드에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트레이드가 성사가 된다면 에게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다 말씀 좀 드립니다. 오히려 조금 더 뒤로 그 시안이 있잖아요. 그 근처까지 갔을 때 치열한 순위 싸움이 계속되면 오히려 조금 더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지 않나 이런 관점입니다. 그렇습니다. 고에스트님께서도 5,000원 후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에스트님. 더 길게 봐야 되지만 전민재 롯데에서 날아다니는 거 보면 두산 팬들은 속 디비질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어요. 이게 트레이드가 당장에 또 어쨌든 손익이 계산서가 그렇죠. 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당장은 또 그럴 수 있지만 또 더 길게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수 선수도 잘할 수 있겠죠. 맞아. 어쨌든 또 저희가 이 트레이드 얘기도 또 간단하게 나눠봤고 또 이제 최영우 선수 이야기도 또 간단하게만 저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최영우 선수 2025년 5월 월간 MVP를 또 수상을 했습니다. 41세 5개월의 나이로 KBO 리그 역대 최고령 월간 MVP 수상자가 됐는데요. 통산 6번째 월간 MVP 수상하면서 KBO 역대 최다 기록도 경신을 했습니다. 5월 한 달 타율이요 4할 7리, 이야. OPS 1.26 리그를 지배하면서 또 수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8년 만에 월간 MVP 수상이고요. 베테랑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한 달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기아 타이거즈 타선에 최영호 선수가 없었으면 진짜 어땠을까 아찔하거든요. 위즈덤 선수가 돌아오긴 했는데 네. 그 전에 어쨌든 비었던 기간이 또 짧지 그렇죠. 않았거든요. 네네네. 그 기간 동안에 잘 해준 거예요. 최용호 선수가. 그리고 심지어 뭐 김도영 선수까지도 시즌 초 부상에 이어서 이번에 또 햄스트링으로 또 공백이 발생했고 그러면 당장 시즌 전에 베스트 라인업이라고 생각했던 3, 4, 5번 중에 2명이 빠졌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몫을 해주면서 버텼으니까 더군다나 83년생 83년생 맞죠? 네. 83년생 타자가 지금 93년생 타자도 나이가 많다고 지금 KBO 리그에서 그러고 있어요. 야, 여러분. 41세 5개월 요게 이제 만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와, 지금 대단해. 여러분 다 93년생보다 나이가 있는 분들이겠지만 네. 93년생 타자도 지금 KBO 리그 현재 시장에서는 나이가 많다고 하는데 그렇죠. 83년생 타자가 이 정도 해주고 있으니까 게다가 또 FA도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훨씬 더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짜 대단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터뷰 보니까 본인도 왜 잘하는지 모르겠다 하던데 여튼 대단합니다.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고요. 최영우는 뭐 에이징 커브가 안 꺾이나 뭐 최동현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SS55님 뭘 드시는 거지? 진짜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프로의식이 없다면 자기 관리 철저하게 하지 않는다면 진짜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뭐 장은상 기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뭐 또래지만 네. 옛날 같지가 않거든요. 우리는 뭐 야구 선수도 아니고 뭐 몸 쓰는 운동도 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옛날 같지가 않아요. 형님들께서도 마찬가지실 텐데 43살, 42살 타자가 지금 이렇게 야구하면서 리그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낸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생각이 듭니다. 진짜. 참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또 그런 젊은 시절의 영광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바로 밤새고 놀고 엄마한테 등짝 맞으면서 아침에 기어 들어갔다가 네. 한 3시간 정도만 자고 또 나와가지고 학교 가고, 학교 예. 가서 놀아 제끼고 이랬던 시절 말도 안 되죠. 지금 생각하면. 요즘엔 11시만 되면 눕고 싶어.
바로 눈꺼풀 내려와요. 11시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그 인기 예능 보는 분들이 다 어떻게 그걸 보는지 모르겠어. 다 요즘엔 인기 예능들을 11시 막 넘어서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대박 봐야 돼. 네, 그런 걸 어떻게 보는 거를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영호 선수는 우리보다도 나이가 더 많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거의 6살 뭐 7살 더 많은 건데 그쵸. 그런데도 144경기에 꾸준하게 나가고 심지어 에이징 커브 최동현 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최영호 선수가 에이징 커브가 아예 없었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면 타율이 안 좋거나 그때 막막 변이증이나 이런 맞아. 병도 잠깐 안 있었지만 좋았을 때 있었다. 네. 그거를 오히려 다시 꺾고 올라온 게 반등시킨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거죠. 야, 대단합니다. JH님께서 에이징 거부 해주셨는데 진짜 나이 드는 거를 거부하고 있는 최영호 선수의 또 모습입니다. 어쨌든 기아 팬 여러분들께서 올 시즌에 좀 실망이 크실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구단별 그 입장 그 관중수 이제 그래프를 좀 봤었는데 저는 뭐 당연하게도 이제 기아 타이거도 좀 많이 올라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뭐 관중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와 관중이 이 정도로 많이 차나 하는 구단은 역시 삼성인 게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쵸. 전 구단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고 또 워낙 삼성 팬이 인기가 또 많고 이렇다 보니까 한데 기아가 또 생각보다 그런 탄력을 받지 못한 게 어쨌든 간에 지금의 KBO 리그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팀에 대한 집중도도 많이 올라가 있지만 점점 슈퍼스타 선수에 대한 집중도가 많이 올라가 있는 게 현실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김도영이라는 슈퍼스타 카드가 지금 야구장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니까 그런 영향도 뭐 무시는 못하겠죠. 관중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그러네요. 네. 김성순님 2,000원 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인터뷰에 젊은 선수들에게 밀릴 생각 없다고 합니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진짜 최영호 선수를 밀어내기 위해서는 젊은 선수들도 더 열심히 또 야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슬장님 나 80년생인데 동생들 많다 얘기해 주셨어요. 여기 형님들 더 계세요. 80년생이시면은 70년대 형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쨌든 아니 우리 엄마도 가끔 보는데 왜 우리 엄마 60년대생이야. 우리 엄마 58 개띠야 실장님.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프닝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주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도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리면서 같이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일단 첫 번째 주제 이제 유강남 선수에 대한 이야기 또 롯데자이언츠 이야기를 한번 막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감독이 결국에는 강수를 빼들었습니다. 유강남 선수 1군 제외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번씩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의 주전 포수 유강남 선수 전격 1군에서 제외가 됐는데요. 이게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고쳐야 할 거는 확실히 고치라는 이 메시지가 담긴 조치였습니다. 경기력 부진이 겹친 가운데 롯데 포수와 배터리 코치를 동시에 바꾸는 강수를 뒀는데 사실 최근 롯데자이언츠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뭐 투수진이겠죠. 이제 투수진이 흔들리는 원인이 사실은 이제 포수 안방에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김태형 감독의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태형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바로 잡아야 할 건 지금 고쳐야 한다라는 이제 판단. 이 수비력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더는 미룰 수가 없다. 결국에는 유강남 선수 1군 엔트리에서 말소를 했는데 장은상 기자님께서 보시기에 이 유강남 선수의 수비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리드라든지 이런 부분 2군에 갈만했을지 이런 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결정적인 장면 요 주제를 저희가 얘기하면서 결정적인 장면은 결국 주말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 중간에 이제 교체되고 하는 과정에서 김태형 감독의 그런 좀 라이브한 모습도 많이 미디어에 노출됐고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실제로 뭐 유강남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무릎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이번에 김태형 감독이 말하기는 일요일 날 말했을 때는 블로킹이나 뭐 도루 저지에 관해서는 조금 재보강을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제 메시지를 지금 냈거든요. 왜냐면 리드에 있어서는 김태형 감독도 포수 출신이고 그 아무래도 요즘에는 그 피치컴 쓰면서 조금 더 속도도 붙었기 때문에 벤치에서 사인 주고 피치컴 누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수가 이렇게 사인을 주는 경우는 요즘에는 뭐 거의 없다 봐야죠. 정말 웬만큼 베테랑 진짜 우리가 아는 그 정말 S급 양의지, 강민호 정말 이 정도 아니면 사실 벤치에서 사인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수 리드에서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걸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리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블로킹이나
도루 저지 같은 경우에는 순수 포수 개인의 능력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서 아무래도 조금 보강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2군까지 보내는 지금 결단을 한 건데 제가 알기로는 유강남 선수가 무릎이 별로 좋지가 않고 롯데에는 지금 포크볼을 던지는 투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운드볼이나 땅으로 가는 투구를 잘 잡아야지 이게 어느 정도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투수 컨디션도 지금 갑자기 전체 조금씩 흔들리는 상황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겹치면서 유강남 선수가 아무래도 다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지금 잡혀버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무릎 수술을 또 이제 유강남 선수가 지난해 또 했잖아요. 이게 반월판 파열이니까 굉장히 또 큰 수술이었는데 어쨌든 이게 뭐 경기에 뛸 수 있을 정도는 맞지만 이게 또 완벽하게 회복되기까지는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뭐 댓글에도 또 말씀해 주셨는데 유강남 선수의 도루 저지율이 8.6% 35번 시도했을 때 3번밖에 또 저지를 못했다라는 거. 요거는 뭐 분명히 1루의 주자가 나갔을 때 투수도 좀 신경을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롯데는 유강남 선수 말수와 동시에 포수 정복은 선수를 또 1군에 등록을 했는데 여기에 배터리 코치였던 정상호 코치도 2군으로 내려갔고요. 그 자리는 퓨처스 소속의 백용원 코치가 계속 맡았습니다. 벤치 운영의 핵심인 김민재 코치 역시도 퓨처스로 이동해서 수석 코치 역할을 맡게 됐는데 단순한 이거는 뭐 포수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배터리 전반의 구조를 정비하겠다라는 뜻. 이 정상호 배터리 코치까지 같이 내려갔다. 이거는 좀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사실 저는 오히려 방점을 찍으라면 요 포인트에 더 방점을 찍는 게 맞죠. 선수의 1군, 2군 이동은 뭐 아무리 FA급 선수라고 해도 감독의 권한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그런 경우도 사실 일반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주전급 포수를 내리면서 배터리 코치 같이 내렸다라고 하는 거는 좀 시사하는 바가 크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뭐 다시 재보강에 있어서 코치도 같이 가서 좀 다시 같이 재정비를 하면서 좀 짝을 맞추라. 왜냐면 다시 1군에 와서 써야 되는 선수잖아요. 유강남 선수는. 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많이 호흡을 맞추고 지도를 했던 정상호 코치가 가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선수만 보내면은 좀 너무 그 총대를 선수한테만 지우는 게 있으니까 김 감독 같은 경우에 그런 거에 있어서 메시지를 같이 잘 내는 스타일의 감독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코치도 같이 가서 공동 책임의 짐을 같이 지면서 반등을 같이 해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정상훈 코치가 가서 책임감도 다를 수밖에 없죠. 와, 나 진짜 이제 얘 살려야지 나도 올라가는구나. 진짜 이런. 지금은 누가 봐도 공동 운명체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맞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 강남이랑 같이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같이 힘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치에게도 좀 더 책임감을 부여하는 그런 조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망고님께서도 사실상 정상호 코치가 유강남 선수 전담을 해왔어서 같이 책임지라는 의미일지도요. 이런 얘기하셨고요. 또 밑에도 유강남 5월 초까지 타격으로 버텼는데 타격도 한 달째 안 되는 데다가 선발도 무너지니 2군으로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요. 그리고 광복님께서 김민재 코치는 2군 보고가 제대로 안 올라온다고 2군 파악 제대로 하라고 내린 걸로 알고 있음.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어쨌든 1군과 2군의 또 유기적인 지금 소통을 또 위해서 이런 이제 조치가 내려간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유강남 선수가 사실 시즌 초반에 타격 굉장히 좋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까먹었다고는 하더라도 지금 54경기에서 타율이 2할 8푼 9리 4홈런에 19타점 OPS 0.843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공격 성적만 보면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김태형 감독 수비 쪽의 기대에 못 미친다. 공수 균형을 지적을 했습니다. 공을 잡는 능력, 포구 능력이죠. 블로킹, 도루 저지 등이 만족스럽지 않았고 지난해 무릎 수술 이후에 움직임이 둔해졌다라는 이제 분석도 곁들였는데 볼배합은 뭐 아까 댓글에도 나왔습니다. 벤치에서 사인으로 해결할 수 있다. 요즘에는 대부분 다 이렇게 합니다. 수비 기본기라든지 리드 능력은 선수가 책임져야 할 영역임을 또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유강남 선수도 어떻게 보면 좀 불운한 게 LG 시절에도 도루저지 솔직히 좀 안 좋았었죠. 블로킹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는데 유강남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프레이밍이었잖아요. 이제 존 바깥에 있는 공을 안으로 싹 끌어들여서 볼을 스트라이크로 만드는 능력이었는데 어떡하나? 이게 갑자기 ABS 전면 ABS가 도입이 되는 바람에 정말 손해를 많이 본 선수가 됐고 이랬을 때는 1군에서 KBO 리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블로킹이라든지 포구라든지 이런 보다 기본적인 기초적인 능력을 더 갈고 닦는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렇죠. 또 뭐 스타일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아무래도 하필 또 감독이 포수니까 네. 좀 더 잘 보인단 말이에요. 훨씬 더 잘 보이죠. 네. 이렇게 보이는 거나 세세한 포인트로. 그래서 처음에 유강남 선수가 이제 가고 그다음에 김태형 감독의 조합이 완성됐을 때 야구인들 대부분이 근데 고위 분들이 참 그러더라고. 좀
김태형 감독이랑 잘 안 맞을 스타일의 포수긴 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또 저는 또 반대로 생각해요. 오히려 그거를 이겨내고 잘 스타일대로 맞추면 김 감독은 더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을 잘 이겨내면 유강남 선수가 아직 계약이 많이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요거를 잘 포인트를 잡아서 다시 자기가 왜냐면 그 능력이 저는 없는 포수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뭐 롯데가 무슨 뭐 그런 거에 있어서 뭐 눈 감고 투자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좀 반등을 이뤘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태형 감독의 그 스타일이라는 게 뭐 포수는 타격 조금 못해도 되고 수비에 있어서 오히려 더 완벽한 게 더 이 취향에 맞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봐왔던 포수가 사실은 이제 양의 이제는 수비도 잘하고 공격도 잘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유강남 선수가 딱 이게 눈에 딱 들어오면은 얼마나 또 답답하시기는 하겠어요. 그러니까 유정환 선수도 좀 어떻게 보면은 여러모로 좀 운이 없는 그런 케이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시리즈 7년을 가면서 양의지를 거의 5년 넘게 썼어. 거기다가 또 뭐 신경 쓸 게 뭐 있어. 알아서 선수단 관리도 자기가 다 해줘. 자기 성적도 알아서 내. 이러면은 진짜 감독하기 편할 텐데. NC 같은 시절 생각하면 5년까지는 안 되나? 하여튼간 어쨌든 결정적인 순간에 우승을 했던 포수가 양의지 선수였으니까. 네네. 아무래도 좀 비교군이 좀 살벌하긴 하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김태형 감독 유강남이 2군에서 다시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유강남 돕기 위해서 정상호 코치도 함께 내려보냈고 콜업 시점 미정이다. 준비 잘 돼 있으면 타이밍 보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 변화가 없다면 바뀌지 않는다면 안 올릴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김태형 감독의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와 이거 진짜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확실한 변화 없으면 안 부르겠다라는 뜻으로도 또 읽히는 것 같은데 이랬을 때 저는 이 유강남 선수의 커리어에 있어서 또 한 번의 또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 아까 해주셨지만 그 생각도 들어요. 결국엔 롯데 입장에서는 안방 불안 때문에 정말 오랜 시간을 고생을 한 만큼 유강남 선수가 이 한꺼풀 더 벗어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80억이잖아요. 네. 유강남 선수가. 근데 그에 준한 왜냐면 수술 과정도 있었고 공백기가 길었으니까 그거에 하는 소위 돈값을 했느냐? 저는 아직까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근데 이거 해야 돼. 왜냐면 자기 계약 기간 안에 자기가 그 돈값을 한다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 거의 바닥 오브 바닥까지 온 상황이에요. 2군까지 갔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해야죠. 자기가 가치를 증명해야죠. 아직 어린 포수니까 나는 솔직히 말하면 만약에 하고 나서 계약 뒤에 또 그 타이밍에 와요 FA가 그럼 또 노릴 수도 있는 나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 가치를 올려놔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유강남 선수가 이 FA로 영입한 선수들 그 대부분 있죠. 그때 당시에 왔었던 선수들이 이제 유강남, 노진혁, 이제 한현희까지 이렇게 이제 세 명의 선수에게 정말 많은 돈을 썼는데 FA 효과를 좀 못 보고 있다가 올 시즌은 유강남 선수가 좀 잘하는구나 이제 싶었지만 이런 이제 수비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 과연 유강남 선수가 이렇게 또 극복을 해낼 수 있을지 여러분들께서도 꼭 지켜봐 주시고 또 많은 롯데팬 여러분들께서는 응원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준 W님 이름만 들어도 하나는 3명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이게 참 저희가 뭐 여러 번 또 말씀드린 문제지만 이 성단장님 그죠? 네. 성단장님께서 성민규 단장님께서 여러 가지 참 이 공과 이 과가 굉장히 뚜렷한 그런 단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FA의 이 실패, 요게 사실상 지금 결정적인 이 해임의 원인이 되었다는 생각도 들지만 지금 사실상 타선에서 젊은 이 주축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또 성민규 단장이 또 뽑아서 이 기회를 그렇죠. 줬었던 그런 선수들이니까 확실히 또 명과 암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다. 지금 더 이상 정말 우리 롯데 팬분들 많지 않습니까? 여기 네네. 롯데 팬들을 이렇게 확 긁어 핥히는 사진 중에 하나가 이제 아무래도 그 3명의 입단식 이 사진 아니겠습니까? 그 사진이 더 이상 정말 그 조롱에 그걸로 쓰이지 않고 확 영광의 사진으로 쓰이는 날을 저는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 롯데 이야기 좀 진지하게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의견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제 저희가 이 댓글 또 소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동원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좀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유강남 선수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박동원 선수는 해자다. 너무 잘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박동원 선수도 계속 이제 서울에 남고 싶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염경엽 감독의 픽이다. 혹은 이제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롯데가 박동원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유강남이 와가지고 또 벙쪘다. 뭐 이러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뭐 박동원 선수가 당시에 또 워낙 핫했던 그 포수 대이동 시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FA가.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4년
65억이었는데 네. 뭐 금액도 유광남 선수보다 적고 근데 또 우승을 또 한 같이 맞죠. 와서 우승을 네. 했고 이러니까 상대적으로 가치가 더 높아 보일 수밖에 없는 데다가 하필 또 고향이 부산? 아 그렇죠. 그러면 또 롯데 팬들 입장에서는 왜 안 데려왔냐고. 약간 이렇게 될 수가 네. 있는 건데 그럼에도 또 어쨌든 이것조차 결과론이다. 음.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게요. 당시에 이제 LG도 몰랐을 거예요. 이렇게 네네. 될 줄은. 성민규 단장은 지시환 선수를 언플할 때 이미 망했다 생각했습니다. 갈매기님 말씀하셨는데 야 진짜 시간이 너무 빠른 게 그 어디였지? 제가 방송사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공중파 스포츠 뉴스에 기다려 보십시오. 뭔가 나옵니다 하면서 이게 씩 이게 웃으시길래 뭐가 있나 했는데 지시환 선수라 가지고 어떻게 될까 했는데 또 이게 그게 벌써 몇 년 전이다 이거야. 아,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냐. 진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도 좀 많이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참 시간이 또 빠르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제가 사이 소통 시간 또 간단하게만 좀 나눠 보고요.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 이것도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필요합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길 바라면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레이에스 선수에 대한 이야기. 삼성 라이온즈 마운드에 또 부상이 걸렸습니다. 포스트 시즌 영웅의 이탈. 과연 삼성 라이온즈의 선택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완전 교체냐 그리고 이제 임시 대체 선수를 구하느냐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의 외국인 투수 데니 레이에스가 또 한 번 쓰러지고 말았는데요. 지난해 포스트 시즌의 영웅이었던 그가 시즌 도중 오른쪽 발등 피로골절이 재발하면서 전력에서 이탈했습니다. 레이에스 선수의 몸 상태 지켜보면서 교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고요. 이제는 결정을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지난해 삼성의 포스트 시즌 진출을 이끈 핵심 투수였죠. 정규 시즌에서 11승 거두면서 안정감 보였고 특히 플레이오프와 한국 시리즈에서 인상적인 피칭 선보이면서 빅게임 피처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지난해 사실 삼성 라이온즈 선발진이 탄탄하지 않았기 때문에 레이스 선수가 또 추가 휴식일 없이 등판했었던 경기에서도 역투를 펼쳐줬기 때문에 그 인상 깊게 남았을 것 같은데 이 활약에 힘입어서 연봉도 굉장히 또 인상이 됐죠. 재계약까지 이뤄졌고 하지만 올 시즌 또 시작부터 꼬이고 말았습니다. 스프링 캠프 때부터 오른쪽 발등 밑에 피로골절 진단받고 조기 귀국을 했었는데 개막 엔트리에서도 제외됐고요. 어렵게 복귀해서 1군 무대에 올랐지만 시즌 거듭할수록 통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최근 NC전에서 3이닝 만에 마운드에 내려왔고 발등 골절 재발됐다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하체 쪽에 힘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계속 이제 내딛는 동작을 하면서 내딛는 발이나 아니면 뒤에서 받쳐주고 있는 축발이나 계속 좀 이렇게 이 데미지가 누적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계속 그 레이에스 선수 제가 삼성 담당이 아니라서 많은 경기를 보진 못했지만 올 시즌에 그래도 상대편 예를 들어 삼성이랑 하나가 만난다, 삼성이랑 기아가 만난다 이럴 때는 그래도 공교롭게 또 레이에스 투구를 좀 많이 봤었거든요. 그 몇 안 되는 기회사에서도. 근데 구속이나 부위나 이런 면에서 상대 팀도 좀 의문을 표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근데 파워 피처라고 그러지 않았어? 약간 그쵸. 이런 생각이 이제 상대편에서 이제 지금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했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축발이 오른발 지금 이 발등 밑에 피로골절이거든요. 내가 볼 땐 뭐 피로골절이라는 것도 조금 뭐 약간 뭐 느낌은 좀 그래. 네네. 원래 지금 발등이 계속 안 좋았던 것 같아. 시즌 캠프 때 다쳤던 게 축발이 계속 힘을 못 받쳐주니까 그쵸. 구위나 이런 거에서 계속 밀린다는 느낌이 이제 든다는 거야. 상대팀 입장에서는 힘을 제대로 줄 수가 없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 구속을 봐도 구속이 뭐 143 심지어 뭐 141, 2 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레이에스가 생각보다 파워 피처가 안 되는데 이닝도 못 끌어. 제가 알기로는 레이에스가 올해 딱 2번 했거든요. 퀄리티 스타트. 이게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도 이게 안 맞는 거야 계산이. 왜냐면 원태인 선수한테 지금 휴식을 줬어요. 7일에 일단. 그럼 레이에스가 있어야지 이게 로테이션을 돌릴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안 돼. 더군다나 이번에 또 아프다고 해가지고 뺐는데 똑같은 부위 또 똑같이 다쳤으니까 생각보다 이게 비상이 걸린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후라도 원태인 외에는 삼성 선발진 그닥이네요. 뭐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이제 삼성은 그나마 후라도 잡은 게 신의 한 수죠. 돌비수님 삼성이 가을 야구에서 버티려면 레이에스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후라도 선수가 이제 완봉승 딱 하면서 선발진도 좀 힘을 받나 했었는데 이제 레이에스 선수가 이렇게
이렇게 또 이탈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부상 전부터 레이스 선수의 경기력도 눈에 띄게 좀 떨어지고 있었죠. 4월에는 3경기 평균 자책점 3.21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5월과 6월 점점 평균 자책점이 오르는 모습, 마지막 등판이었던 NC전에서도 3이닝 4실점으로 조기 강판되고 말았습니다. 삼성 사실 이제 오래전부터 레이스 선수의 상태 우려하면서 대체 자원을 또 물색을 해왔는데 외국인 투수 시장 또 리스크가 또 크고 검증된 자원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즌 큰 무대에서 충분히 입증된 선수였기 때문에 바로 결단 내리기도 애매했는데 지금 같은 부위 부상이 2번 반복되자 더 이상 좀 미룰 수 없다라는 분위기, 그리고 지금 이제 썰로 나오고 있는 선수들도 이미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또 얘기를 들어보는 그렇죠? 것들이 좀 있잖아요. 네, 이제 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뭐 메이저리그 쪽도 좀 네, 이제 네, 하니까 네, 네. 그랬을 때 이 타일러 알렉산더 요 선수도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지금 또 이제 이미 메이저리그에 올라왔지만 아니 저는 신기한 게 아니 이 팬분들께서는 이걸 어떻게 하시는 거지 싶을 정도로 그 지금 마이애미에 그쵸 마이애미에 그 정크라는 선수가 있어요. 요 선수도 지금 뭐 하마평에 올라섰는데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잘하고 있어가지고 좀 데려오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그런 선수들이고 요즘에 또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어떻게 하냐면 좀 얘네들도 한국 그 구단들을 호구 잡은 게 얘네들 바이아웃이 있잖아요. 이제 그쵸. 마이너리그 투수들 같은 경우에 이 정도의 계약금을 이적료를 주면은 뭐 내준다. 뭐 이런 이제 바이아웃이 있으면 바이아웃 줄게 하면은 얘 지금 우리가 쓸 계획이 맞아요. 있어가지고 네. 못 내줘. 얘 좀 있으면 우리 메이저리그로 올려 보낼 거라서 내줄 수 없어. 다 가져가려면 더 내놔.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졌대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수 담당자들도 굉장히 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지금이 사실은 외국인 선수 대체 선수 구하기엔 또 좋은 시점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이제 왜 6월 됐으니까 6월이 그쵸, 넘어갔으니까 이제는 조금 그래도 4월, 5월보다는 조금 풀을 좀 더 폭넓게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6월이면 많이들 나가요. 또 외국인 담당자들이 많이 나가고 리스트업도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뭐 제가 알기로도 대체 단기 대체든 완전 교체든 그런 범위에서 리스트업은 완성이 돼 있다고 지금 들었거든요. 레이에스가 지금 상황이면 제가 볼 때 전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적응하는 시간까지 주려면 새 외인한테 지금 빨리 데려오긴 해야 돼요. 그리고 빨리 데려와서 뭐 비자도 받고 해야지 거의 던질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생각보다 빨리 새 선수가 올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삼성이 지금 왜냐면 아예 못 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상위권으로 순위 싸움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빨리 드라이브를 걸어야죠. 지금 전부 다. 그래요. 지금 뭐 뷰캐넌 선수 얘기도 있습니다. 뷰캐넌 복귀는 안 되나요? 이런 질문해 주셨는데 이제 뷰캐넌 선수도 나이가 이제 30대 후반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빅리그 콜업 도전 이제 접고 그렇죠. 대만으로 또 이제 무대를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만에서 최근 또 KBO로 이탈, 외일 이탈을 좀 경계하는 상황이고 이게 몇 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뷰캐넌이 옛날의 뷰캐넌일 것이냐? 요것도 좀 의문이 있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아마 또 이제 새로운 외국인 선수를 좀 물색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레이에스를 방출하고 새 외인을 데려올지 아니면 임시 대체로 상황을 넘길지를 놓고 고심 중이라고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다각도로 접근 중입니다. 영입 후보군의 상태에 따라서 빠른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6월 달이 딱 이제 외인 교체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쯤 되면은 마이너리그에 있는 선수들도 나 콜업 안 되네. 저 그러면 이제 옵트아웃 할게요. 그렇죠. 저 그냥 다른 팀 갈게요. 혹은 네. 다른 팀 마이너리그로 갈게요. 이렇게 나오는 시장에 쏟아져 나온 선수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선수들 중에서 괜찮은 선수들이 제법 많이 나온다. 네. 그랬을 때 장은상 기자님께서는 이거 6주 대체 혹은 완전 교체 어느 쪽에 낫다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 난 지금은 완전 교체로 승부수를 띄워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레이에스가 똑같은 부상을 시즌 초에 입고 돌아왔을 때 레이에스 선수 있잖아요. 네. 4월에 아까 괜찮았지만 뭐 그때 한화전 때 아마 안타 하나 맞았던 경기를 포함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퍼포먼스도 이거를 시즌 풀로 갈 만큼의 기대할 만큼의 퍼포먼스인가? 작년에 정말 그 포스트 시즌에서 그 영웅급 활약을 했던 레이에스의 퍼포먼스라는 거에는 물음표가 달리거든요. 그렇죠. 그 똑같은 부상이니까 다시 돌아온다 해도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볼 수 있으니까 지금은 오히려 완전 교체를 하고 새로운 자원한테
기대를 거는 게 더 낫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기사 내용도 긁어주셨는데 삼성 리스트업한 선수들을 상대로 협상을 진행해 왔는데 최근 한 유력 후보가 빅리그에 콜업되는 바람에 영입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후보는 앨런 랑엘 그리고 줄리언 메리웨더가 거론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앨런 랑엘은 잘 모르겠고 메리웨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 선수는 불펜 자원인데 불펜 자원이라 이게 선발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삼성 지금 외국인 담당 파트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장은상 기자님이랑 비슷하게 이건 6주 대체로 될 만한 일이 아니다. 진짜 뭐 레이스 선수가 그동안에 보여줬었던 모습이 리그를 파괴하는 압도적인 모습 당연히 기다려야 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빠르게 또 교체를 하고 지금 후반기를 더 준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삼성이 과연 어떤 선택을 내릴지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선수가 오게 될지 저희가 또 계속 살펴보면서 새 선수가 오면 그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재미나는 승패 예측까지 한번 또 이어가 볼까요? 오늘 저희가 선정한 경기는 삼성 대 기아입니다. 삼성의 선발 투수는 최원태 선수고요. 기아의 선발 투수는 내일 선수. 삼성의 선발 최원태는 11경기 4승 3패 5.14의 평균 자책점. 내일 선수는 13경기 4승 1패 2.77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디님 저희 전적이 좀 어떻게 되나요? 전적 한번 또 궁금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네. 아주 대차게 기억나네요. 그때 이제 윤성빈 선수가 네, 선발 네. 등판하기 전날에 방송을 했었는데 맞다. 지난번에 아주 진리겨졌죠. 1회까지는 좋았지 뭐. 그렇죠. 1회까지는 좋다가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진짜 그날 깜짝 놀란 게 제가 타구장이었는데 네. 내가 이제 중계를 보고 있는데 윤성빈 선수가 1회에 그 어마어마한 구속을 뿌리면서 네. 정말 그 K 행진을 펼치는 거예요. 네. 내가 야 됐다. 나의 눈은 틀리지 않았어. 진짜 나 3승 무패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다다다닥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 앞에 PD님이랑도 그때 카톡하고 네, 맞아요. 같이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저의 믿음이 한 번 꺾였습니다. 그래요. 지금 2승 1패입니다. 그래도 그렇죠. 여전히 장은상 기자님 승률이 굉장히 또 좋으신 그런 와중인데 제가 이제 14승 1무 22패 지난주에 저희가 목요일 방송 때 이 안치홍 의원님이랑 커피 내기 했는데 제가 오랜만에 커피 내기 졌어요. 그래서 내일 제가 커피 까먹지 말고 또 사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오늘 삼성 대 기아 경기입니다. 장은상 기자님께서는 좀 어디 찍으실지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저 항상 미리 준비를 해오기 때문에 네. 또 지난번에 한번 또 크게 뒤엎고 네네. 정배로 갑니다. 제임스 데일 선수가 그치. 이것도 삼성 가면 이거 힙스터지 힙스터. 그거는 제 계좌를 한번 까봐야 돼요. 네. 그거는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고 역배만 노리는 이제 어떤 그런 불법적인 세계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네. 의심해 볼 만해요. 이번에도 그렇게 간다는 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선수가 근데 최근에는 그 시즌 초만큼의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진 못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화요일 등판이고 주 2회를 가야 되니까 요번에는 조금 짧고 굵게 가려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기아 사정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내일 전력 피칭을 앞부분에서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조금 더 사정상 봤을 때 내일한테 무게추가 쏠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또 광주에서 열리는 경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홈팀 쪽으로 저는 기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저도 오늘은 내일로 같이 또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괜히 따라가겠다고 삼성 반대 가면 안 돼요. 그게 또 좀 더 이상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오늘 정배 기아 타이거즈 내일 선수의 또 승리를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리치리님 말도 맞아. 최원태 선수가 또 기아한테 나쁘지 않거든요. 또 모르긴 하죠. 그렇습니다. 야구는 까봐야 하는 거기 네.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재미로 승패 예측해 보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40분 넘게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런 의견 하나 있습니다. 갈매기님 댓글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방송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롯데는 왜 윤성빈을 선발로만 생각하는 걸까요? 1이닝 먹어주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될 듯한데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갈매기님 근데 선발로 지금 2군에서 벌써 몸을 만들고 이닝이나 이런 걸 많이 늘려놨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선발이 너무 넘쳐. 막 롯데가. 그리고 5선발이 어디 비집고 들어갈 틈이 하나도 없어. 이러면 당연히 윤성빈 선수를 불펜으로 돌릴만 하지. 근데 2군에서 이미 선발도 돌고 몸도 만든 이닝을 어느 정도 먹어줄 수 있는 투수를 그러다가 여기는 160km 가까운 공을 던지니까. 네. 근데 선발로 쓰지 않는다? 조금은 선택이 아쉽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몸을 이미 많이 만들어놨으니까. 그래요. 선발로. 그리고 망고님께서도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윤성빈 선수의 멘탈로 불펜이 가능할까요? 불펜은 더 박빙 상황에서 나올 텐데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어쨌든 선발 투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한 경기를 또 책임지고 계획해서 할 수 있는 와중에 그 계획이 어그러졌을 때 또 이제 윤성빈 선수가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이 그렇죠. 있었는데 불펜 같은 경우는 이제 상황도 본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까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 드네요. 어쨌든 리치리님께서 또 2,000원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싸 오늘 삼성 3등 가겠다. 감사 얘기를 해주셨는데 리치리님께서 삼성 팬이신데 저번에 제가 이제 후원해 주셔가지고 예. 제가 삼성을 찍었거든요. 근데 네네. 저 삼성 팬인데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게 지린이 저 요즘 잘 맞아요. 왜 이래? 지린님, 아 우리 승부 봐요 오늘. 저 우리 요즘 오늘 잘 맞아요. 우리 2명 다 태웠으니까 한번 봐 지금. 14승 1무 22패 이게 출발이 지금 몇 승에서 올라온 아니, 건지를 생각하시면 요즘 아니, 잘 잠깐만. 맞습니다. 네. 아니 22패는 좀. 아니 이게 올라온 거라니까. 이 양반 나 2승 1패야 지금. 지금. 아니 나 지금 마진이 플러스야. 아직 내가 보수가 적지만 나랑 같이 가려고 그래. 같이 지금. 엮일 거는 아니죠. 엮일 거는 아닌데 저 이거 월별 성적으로 이거 끊어보면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월별 성적으로 하면은 초반에 이제 약간 플로리얼 거네. 아, 초반에 그쵸. 이제 마이너스를 많이 먹고 간 거네. 그쵸. 저 퇴출 위기였으나 이제 맹렬하게 또 따라왔던 거 이런 거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월별 성적도 한번 봐야 되는데 그것까지 또 요청들이 좀 민망합니다. 어쨌든 잘 맞추면 몰라. 이렇게 아직까지 14승 1무 22패인데 뭘 구해달라 그래.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역시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찾아주신 분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안 눌러주시면 계시다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제 안충 의원님과 함께 또 돌아오고요. 장은상 기자님도 또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다시 뵙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